네, 안녕하세요. 김택스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요즘 많이 하시죠? 왜 많이 할까요? 이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자녀에게 내가 가진 자산을 조금 더 싸게 주면서 증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이 각 가정마다 사실 개별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고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개인별 상황 그리고 부동산 보유 현황에 맞춰서 증여를 할지 매매를 할지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이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특징을 토대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각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매매, 즉 양도거래이기 때문에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증여로 과세되는 건 없다라는 얘기로도 할 수 있는데, 증여보다 매매의 장점, 첫 번째로 세금을 내는 주체가 자녀가 아니라 부모입니다. 자산을 증여하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자녀는 돈이 많지 않겠죠.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세금을 내는 주체를 자녀에서 부모로 바꿈으로써 자녀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다. 그리고 취득세도 증여는 4%, 매매는 1.1에서 3.3%이기 때문에 6억 이하의 집은 취득세도 4분의 1 토막이 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 거래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시가 그대로 과세가 됩니다. 세법상 용어로 부당행위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액을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서 양도세가 절세가 되진 않아요. 감정평가로 조금은 낮출 수 있지만 그마저도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매매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가족 간 매매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세금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당행위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니까 세금 자체가 크지 않을 거고요. 제가 다주택자인데 매매가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건들을 순차적으로 처분하거나 별도세대로 증여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종국적으로 내가 증여하려고 했던 물건을 비과세를 만드는 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 효과가 정말 크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만들어서 해야겠죠. 요즘에 어떤 세태가 다주택에 대한 어떤 규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저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 증여세 측면에서 말 그대로 싸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제3자한테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10억 원에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내가 부모님한테 사니까 7억 원에 사는 겁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3억 원을 증여세 한 푼 없이 증여를 하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주면 5천만 원밖에 못 주잖아요. 여기에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공제를 활용하면 최대 3억에서 1억 5천만 원은 더 증여하는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 조건을 갖췄다면 부모도 세금이 없고 자녀도 취득세만 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세금으로 국가로 빠져나가는 금액은 최소치가 되겠죠. 여기서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고, 이 금액을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가 또 쟁점이에요. 돈이 없을 때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데, 일반 부동산 투자랑 마찬가지로 전세를 끼고 사야죠. 10억짜리 집이면 최소 전세가율이 60%는 되겠죠. 10억짜리 집을 6억 5천만 원에 가족 간 매매를 하는데 전세가 6억이 껴있다 그러면 자녀는 현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5천이 됐건 1억이 됐건 중요한 것은 그 돈이 국가가 아니라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이 매매 거래의 장점이에요. 두 번째, 만약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부모가 전세를 살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전세 입자를 빼주거나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만약에 아파트 값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자녀는 적은 돈으로 일석이조의 투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낮아서 오는 문제점은 어차피 자녀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효과는 더욱더 극대화될 겁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자녀가 매수하는 아파트는 비조정 대상 지역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2년 보유 요건만으로도 비과세가 가능해지는 셈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케이스에서도 가족 간 매매 거래는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부모님이 최소 상속세율이 30%에서 50% 최고세율이 예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자산을 빨리 떼어내야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3억 원을 싸게 파는 만큼 상속세가 단번에 절세가 되겠죠. 부모가 전세를 살아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대신에 전세보증금 채권 6억에서 7억 원으로 부모님 재산이 바뀌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절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실제 최근에 수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재개발 물건지는 가만히 들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파트가 될 때까지의 이 시세 차익 상승분을 모두 다 가져가서
종국적으로 이제 해당 자산을 승계받을 때 상속증여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런 물건을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빠르게 저가로 떠오는 것도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증여로 받아도 되는데 매매가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용산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변에 이제 시가가 6억 정도 되는 다세대 주택 한 호수를 가족 간 저가 매매로 무려 반값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투입한 돈이 중요한데 전세 2억 5천만 원을 제외한 현금 1,000만 원과 취득세 1.1%, 약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가 방법의 어떤 법령을 활용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다세대 주택은 분양가가 3억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양도 차손거래로 한 푼도 나오지 않았고요. 1천만 원을 드린 것은 이제 뭐 부모님의 생활비, 병원비로 활용하고 자녀는 말 그대로 단돈 취득세 300만 원으로 재개발지 물건을 매수를 한 겁니다. 이렇듯 가족 간 거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처한 상황과 부동산 물건의 종류, 세대 분리 여부 등등 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우리 가정에서도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